자, 오늘은 새로운 중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화학 파트 마지막인데, 자, 해봅시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이라고 되어 있는 요 중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이제 에너지가 함께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오늘 배워볼 텐데, 자, 쭉 내려와서 보면은, 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에너지가 출입하는 이제 화학 반응,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죠.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에너지가 출입한다라는 내용을 좀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쉽게 생각하면 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 에너지.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 때 차가워질 수도 있고 뜨거워질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인데, 자, 여기 일단,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여러 질량도 살펴보고 부피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 줄글에 나와 있듯이, 자, 수증기가 액화할 때는 자, 에너지를 방출하고, 물이 기화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요거를 이제 좀 보기 쉽게 좀 써보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는데, 자, 물이 있고, 수증기. 이렇게 있죠. 자, 물은 이제 액체고, 수증기는 이제 기체 상태인 거죠. 자, 물의 수증기로 변하는 요 상태 변화. 자, 똑같은 H2O잖아요. 그죠? 똑같은 H2O이기 때문에, 자, 물이 이렇게 수증기로 변하는 이러한 상태 변화를 우리는 이제 기화라고 이제 얘기하죠. 기체가 되는 과정. 자, 그 다음에 수증기에서 이제 물로, 이렇게. 수증기에서 물로 되는 거는 우리 액화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이제 편하게 쉽게 볼 수 있는 이제 상태 변화인데, 자, 이 상태 변화에도 에너지가 이제 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수증기가 되려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인데, 액체랑 기체랑 있을 때는 당연히 기체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죠. 기체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 에너지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자, 물이 수증기가 되는 기화 반응이 일어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증기는 이제 에너지가 높고 물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수증기가 되려면 물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보다 높은 에너지 상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 자, 물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증기가 되면, 자, 오히려 주변은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은 오히려 온도를 낮추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뺏어서 자기가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니까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죠. 자, 그래서 물이 기화되는, 그러니까 물이 기화가 돼서 수증기가 되는 현상에서는 우리 약간 온도가 차가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되게 식상한 예시긴 한데, 한여름에 그 땡볕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리면 조금 시원한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물 자체가 차가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물이 땡볕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돼서 기화가 되는 과정에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우리는 조금 낮은 온도를 이제 체감할 수가 있죠. 반대로 이제 수증기가 물로 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높은 상태의 에너지였던 것이 낮은 상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에너지를 이제 그만큼 덜어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액화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돼요. 자, 근데 에너지가 방출되면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 이제 주변의 온도가 이렇게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 수증기가 갖고 있던 온도가 이제 수증기가 갖고 있던 이 에너지를 주변으로 덜어서 내놓고 자기는 이제 낮은 상태의 에너지를 가진 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남은 여분의 그 에너지가 주변으로 이제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한겨울에 이제 눈이 내리는 날을 생각해 보면 조금 포근한 느낌이 있는데 그 이유도 요 이유예요.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 존재했던 그런 수증기가 눈이 돼서 뭐 비가 된다든지 또는 눈은 이제 고체죠. 더 에너지가 낮은 고체로 이렇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한겨울에 눈이 이제 내리면 그날은 조금 포근한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 그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개념이 좀 중요하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설명을 할 때는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을 합니다. 그렇죠? 물질이 상태가 변할 때 에너지 출입을 하는 걸 방금까지 설명했는데 자, 여기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은 사실 어디가 있을까요? 물리 변화죠. 자, 상태가 변하는 이런 현상은 물리 변화입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인 상태 변화에서도 이렇게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물며 화학 변화, 물리 변화가 아닌 화학 변화는 당연히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또 마찬가지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실 기본 개념은 지금 설명한 거가 다예요. 거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우는 화학 반응에서도 당연히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실험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난로 만들기 실험이고, 두 번째는 손냉장고 만들기. 그래서 하나는 따뜻한 거 만들어 보고 하나는 차가운 거 만들어 보는 그런 실험인데, 물론 실험을 하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원격인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어쨌든 폐기물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실험은 하지 않고 그냥 개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뭐 부직포에 철가루, 소금, 질석 이런 것들을 넣고 물을 넣고 이제 섞으면 이제 열이 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 시중에서 파는 손난로도 사실 이런 것들로 같이 만들어집니다. 철가루, 숟가루, 소금, 질석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손난로 많이 쓰면 이게 사실 철, 소금, 질석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다시는 이걸 재활용할 수가 없죠. 손난로 재활용 못하죠. 그래서 좀 쓰레기가 좀 많이 생기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철, 숯, 소금, 질석을 한 대 넣고 섞으면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열이 방출한다.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가 있죠.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난로를 이렇게 막 만지고 주무르는 그 과정이 사실 공기 중에 있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산소와 반응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포장을 뜯기 전에는 아무리 흔들어도 이제 열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흔들거나 주무르면 이제 산소가 관여해서
열이 방출됩니다. 산소가 관여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철하고 이런 거 섞어서 반응하는 게 이제 결국엔 화학 반응이에요. 철과 산소가 주로 반응하는 화학 반응이고, 이 화학 반응에서 열이 방출된다라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번엔 손 냉장고예요. 손 냉장고는 반대 개념이죠. 이제 그 똑딱하고 계속 하면 차가워지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물하고 질산암모늄, 물하고 질산암모늄 같은 것을 섞어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물하고 질산암모늄이 섞이지 않게 잘 보관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다가 이제 질퍼팩을 눌러서 물이 나오게끔 하면 이제 섞이는 과정에서 이제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지는 손 냉장고가 있는데, 자, 눈치를 자 했겠지만 두 반응이 살짝 이제 반대 개념이 들어가죠. 자, 먼저 자, 손난로를 보면, 자, 손난로에 들어있던 어떤 녀석이 반응하냐면, 이제 철이 이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질석 넣고 소금 넣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넣는데, 여기서 반응하는 주인공은 철이에요. 소금하고 질석은 이제 반응이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녀석이고, 어쨌든 철이 산소와 반응하면, 자, 여기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주변으로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는데, 그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하는 거죠. 자, 열 에너지로 이제 방출을 하게 됩니다. 자,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로 방출을 했으니까 우리 주변, 뭐 예를 들어 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따뜻해진다, 이렇게. 자,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손난로 얘기 먼저 계속하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에너지를 방출하면요, 그만큼의 방출 에너지가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주변으로 흩어지면 그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손으로 만지면 따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 반면에 자, 손 냉장고는 질산암모늄이 물과 반응하는 겁니다. 뭐 철이 산소랑 반응하고 질산암모늄이 물이 반응하고, 물론 이제 화학 반응식 선생님이 뭐 이거 화학 반응식 요거야 계속 맞춰보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게 열의 출입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질산암모늄과 물이 이제 반응하면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자, 에너지를 그냥 어디서 막 뚝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흡수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변으로부터 흡수합니다. 주변의 열을 자기한테 끌어오는 거예요. 주변 에너지를 자신으로부터 끌어가는 겁니다. 자, 에너지는 언제나 일정해요. 그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싹 흡수를 하면 차가워지죠. 주변은 차가워진다는 얘기고, 여기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밑에 줄까지 밑줄을 그어서 보면 되겠죠. 선생님이 일부러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구별해서 좀 색깔을 좀 칠해봤습니다. 자, 정리하면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그만큼 이제 밖으로 던진 거니까. 반면에 에너지를 흡수하면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보고 이제 예시를 보면, 자,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는 반응,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에너지를 방출. 자,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은, 자, 여기다가 써놓을까요? 주변의 온도 증가.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당연히 연소 반응이 있죠. 뭐 불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태우면 우리 거기서 빛과 열이 막 나오죠. 당연히 열이 이런 식으로 주변으로 계속 방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나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줄어드는 만큼 주변으로 이렇게 빠져나온다. 자, 그 다음에 자,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이것도 예시인데 밑줄이라도 쳐보죠. 산화칼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물과 반응하면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 PPT에 여기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뷰렛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써가지고 수산화나트륨 소용액을 이제 밑으로 떨어뜨리면, 자, 여기서 중화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죠. 이렇게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이제 산과 염기의 반응인데, 산과 염기의 이 중화 반응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제 반응입니다. 이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소용액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이제 방출한다. 이런 개념도 같이 가져가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제 반응인데, 자,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은 이제 여기도 쓰면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죠. 자,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자, 얼음물을 이제 소금하고 섞으면 이제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수산화 바륨과 염화암모늄이 반응할 때도 뭐 에너지를 흡수한다 했는데, 지금 여기도 약간 그림이 좀 잘렸는데, 여기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에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암모늄을 이렇게 넣으면 이제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거 알아야 되냐, 뭐 그냥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그 정도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뭐 이 반응은 방출이냐, 이 반응은 뭐 흡수냐, 이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선의 내용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반응이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광합성. 자, 광합성도 사실 빛 에너지, 즉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에너지 흡수라고 볼 수가 있죠. 에너지 흡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것은 이제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광합성을 하는 그 식물 옆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추위를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죠. 이거는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옆에 갔을 때 뭐 온도가 낮아진다 이런 걸 느낄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여기 왼쪽에 두 개 이렇게 열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하는 녀석들은 직접적으로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자, 여기 약간 좀 다르죠? 광합성은 자, 여기 빛 에너지, 얘네들은 이제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나무가 연소할 때는 이제 빛과 열이 같이 나오죠. 빛, 열 같이 나온다 이런 거 알 수가 있고, 얘네들은 이제 열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런 거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열 에너지 또는 뭐 빛 에너지가 어떻게 활용이 되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듯이 난방이나 뭐 음식을 조리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열 깔창이라 해서
이렇게 손난로 같은 거를 이제 깔창에 두는 이런 것도 있고요. 발열컵 또 이런 식으로도 있고 촌난로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뭐 발열컵 하니까 그 이제 군인들이 전투 시에 먹는 비상 식량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비상 식량이 있는데 그런 식량들을 먹을 때 이제 열을 가해서 뭐 쌀을 익히거나 이제 음식을 데워야겠죠. 그래서 그런 데는 이러한 그 아까 말한 손난로 같은 이런 이제 화학 물질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이렇게 손을 비비거나 아니면 이렇게 포장을 뜯어서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거기서 이제 엄청난 열이 나와서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릇을 놓으면 음식이 데워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이런 데도 많이 사용하고 또 반대로 열을 흡수해서 차가워지게 하는 거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냉찜질 주머니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사실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하는 것은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고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화학 반응에서는 이제 에너지가 출입을 한다. 그리고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에너지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방출하고 요것과 온도의 변화는 이제 잘 구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흡수하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 방출하면 에너지가 이제 방출되면 따뜻해진다. 이런 거를 잘 구별 좀 해보고 자, 여기 뒤에 있는 장치 설계하기 여기는 이제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활동하는 그런 페이지인데 여기는 이제 건너뛰도록 하고 자, 좀 뒤에 문제 조금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오늘 한 내용이죠.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요걸 이제 단어를 한번 써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가 당연히 이제 출입 들락날락하죠. 들락날락 하는데 첫 번째 화학 반응 이럴 때 에너지를 땡땡하거나 흡수한다. 당연히 방출 또는 흡수겠죠. 자, 방출 또는 흡수합니다. 단어를 이제 방출, 흡수 이렇게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에너지를 내뿜는다, 뭐 에너지를 뺏어온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더 과학자들이 쓰는 용어로 통일해 봅시다. 방출, 흡수.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가 자, 이게 중요하죠. 자,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지죠. 자,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나왔으니까. 자, 반대로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겠죠. 자, 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주체인 녀석들과 그 주변은 이제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에너지를 흡수하는 녀석이 이 비커 안에 있는 녀석이다 하면 얘가 흡수하게 되면 이 주변 비커 바깥쪽의 전부를 이제 에너지를 뺏기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빈칸 채우면 자 여기 뭐 답에 나와 있듯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녀석이니까 여기는 방출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예시에서 살펴봤듯이 산화칼슘이랑 물이랑 반응했을 때 방출하더라. 또 여기 그림이 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에 염산을 넣고 여기 수산화트륨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였죠. 여기도 방출한다. 자, 그다음 여기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이고 아까 봤듯이 이제 소금하고 얼음을 섞으면 이제 온도가 더 낮아지는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화 바륨, 염화 암모늄 이런 거 섞어도 이제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 온도를 낮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뭐 이거 넘어가고 OX 한번 풀어볼게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한다. 당연히 오죠. 당연히 오죠. 자, 당연히 오고 뭐 그냥 여담으로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상태 변화, 그러니까 물리 변화 중에서 상태 변화, 물리 변화 중에서 상태 변화도 이제 에너지 출입이 있죠. 근데 뭐 이제 그릇이 깨진다든지 뭐 이런 류의 그런 변화는 이제 에너지 출입이 없죠. 물리 변화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자, 두 번째, 에너지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 자, 이상하죠? 뭔가 말이 흡수를 하면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뺏는 거기 때문에 주변의 에너지가 낮아지겠죠.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틀렸습니다. 이제 흡수를 하면 주변 온도는 이제 낮아집니다. 두 번째,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에는 뭐 흡수하는 흡이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교과서들을 보고 이제 하나하나 찾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서 공부를 해보면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넘어가고, 자, 이것도 뭐 빈칸 설명인데, 손 냉장고는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땡땡하여, 자, 손 냉장고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 온도를 주변을 낮추려면 얘네들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학 반응에 대해서 에너지 출입을 배워봤고, 자, 방출과 흡수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줌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할게요.